너는 상대가 거칠면 경기 뛰기 싫은 것 같아. 동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들려온 감독의 차가운 독설. 누구보다 팀을 위해 헌신했던 손흥민 선수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유망주도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울까? 하지만 여러분, 이 독설 뒤에 숨겨진 스페셜 원 무리뉴 감독의 진짜 마음을 알고 나면 가슴 한구석이 찡해집니다. 오늘은 독설가로 유명한 무리뉴 감독과 우리 손흥민 선수의 국경을 초월한 특별한 인연, 그 뒤에 숨겨진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훈련장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그 공기는 고스란히 라커룸 내부로 스며들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의 라커룸은 원래 승리의 환호나 패배의 탄식으로 가득 차기 마련이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오직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와 축구화를 벗을 때 나는 찍찍이 소리, 그리고 무거운 침묵만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의 중심에는 스페셜 원 조제 무리뉴 감독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화려한 제스처를 쓰지도 큰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정적이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무리뉴는 천천히 라커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때릴 때마다 선수들의 어깨는 미세하게 움츠러들었습니다. 무리뉴는 한 명 한 명의 눈을 쏘아보듯 훑어 내려가다 마침내 한 곳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상징이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윙어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손흥민은 당시 땀에 젖은 유니폼을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뛰었고 누구보다 승리를 갈망했던 그였기에 패배의 아픔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무리뉴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소니, 내 눈을 봐. 낮게 깔린 무리뉴의 목소리가 라커룸 벽을 타고 반사되었습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피로와 당혹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무리뉴는 손흥민의 눈을 단 1초도 피하지 않은 채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들었다면 귀를 의심했을 독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상대가 거칠게 나오면 경기 뛰기 싫어하는 것 같아. 내 말이 틀렸어? 너 오늘 경기장에서 뭘 했지? 상대 수비가 거칠게 몸싸움을 걸어오니까 너는 뒷걸음질 쳤어. 그건 유약한 태도야. 너는 우리 팀의 핵심인데 내가 겁을 먹으면 나머지 선수들은 어떻게 되겠어? 이 말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뛰기 싫어하는 것 같다는 말은 프로축구 선수에게, 특히나 성실의 대명사로 불리는 손흥민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모욕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팀을 위해 이를 악물고 스프린트를 했던 순간들, 상대의 거친 태클에 발목이 꺾이면서도 다시 일어나 달렸던 경기들. 그 모든 헌신이 단 한마디에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훗날 이 순간을 회상하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이제 막 데뷔한 유망주가 아니다. 이 험난한 프리미어리그에서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왔고 이미 베테랑의 반열에 오른 상태였다. 그런데 왜 감독님은 다른 동료들이 다 보고 있는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나를 유령 취급하며 깎아내릴까? 라는 의문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라커룸의 공기는 영하로 떨어진 듯 차가워졌습니다. 팀의 부주장이었던 해리 케인조차 무리뉴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무리뉴는 손흥민의 침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코앞까지 다가와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니, 너는 너무 착해. 축구장 안은 전쟁터야. 전쟁터에서 착한 녀석은 제일 먼저 죽어. 나는 내가 상대방을 잡아먹길 원해. 그런데 오늘 너는 마치 피크닉 나온 소년처럼 굴었어. 내 눈엔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는 걸로 보여. 그게 사실이라면 너는 내 팀에서 뛸 자격이 없어. 이 발언은 손흥민의 자존심을 완전히 찢어놓았습니다. 손흥민의 손등에는 핏줄이 돋아났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는 프로였습니다. 감독의 권위에 대항해 라커룸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라는 근원적인 슬픔과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스태프들의 증언에 따르면 손흥민의 표정은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허망함과 동시에 무서울 정도의 도끼가 서려 있었다고 합니다. 무리뉴는 그 도끼를 확인한 뒤에야 차갑게 뒤를 돌아 라커룸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가 알던 인간미 넘치는 무리뉴의 본 모습일까요? 아니면 이것 또한 그가 철저히 계산한 심리적 타격의 일부였을까요? 무리뉴는 손흥민이라는 보석이 가진 유일한 약점, 즉 너무나도 선한 심성이 거친 승부의 세계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는 손흥민의 가슴 속에 잠자고 있던 야수성을 깨우기 위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자의 심장에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꽂아 넣은 셈입니다. 그날 이후 손흥민의 밤은 길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그는 무리뉴의 말을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내가 정말 경기 뛰기 싫어 보였나? 내가 정말 겁쟁이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는 밤새 자신의 경기 영상을 돌려보며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때로는 감독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고통의 시간은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선수가 한 단계 더 진화하는 임계점이 되었습니다. 무리뉴의 이 독설은 며칠 뒤 영국 언론을 통해 흘러나갔고 전 세계 축구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리뉴가 또 선수를 망치고 있다. 손흥민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무리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루크쇼처럼 무너질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이 상처를 거름 삼아 프리미어리그의 왕이 될 자질이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감독이 선수를 혼내는 장면이 아닙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영리한 심리전의 대가와 축구 역사상 가장 성실한 천재 선수가 충돌하며 만들어낸 폭발적인 케미스트리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잔인한 순간으로부터 시작된 두 남자의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우정을 목격하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겪었던 라커룸의 폭풍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제 무리뉴라는 인물이 거쳐온 과거의 궤적을 반드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의 독설은 때로 누군가를 각성시키기도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치명적인 흉터를 남기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비극적인 사례의 가장 앞줄에 서 있는 인물, 바로 잉글랜드 국가대표 수비수 루크쇼입니다. 최근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이 재조명한 무리뉴 감독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일화는 지금 다시 들어도 숨이 막힐 정도로 가혹합니다. 2018년 무리뉴 감독은 맨유의 지휘봉을 잡고 미국 프리시즌 투어를 떠났습니다. 당시 루크쇼는 끔찍한 다리 부상에서 간신히 회복해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혀 있던 어린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격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승리의 화신 무리뉴의 사전에는 적당한 배려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의 훈련 직후였습니다. 뙤약볕 아래에서 고된 훈련을 마친 루크쇼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훈련장 한편에 세워진 골프카트에 몸을 실었습니다. 숙소까지 이동하기 위한 아주 일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무리뉴 감독의 입가에는 싸늘한 비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수많은 스태프와 동료 선수들이 모두 들으라는 듯 아주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거기 제임스 코든. 너 지금 카트 타고 어디 가는 거야? 훈련이 벌써 끝난 줄 알아? 그 순간 훈련장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제임스 코든. 그는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지만 동시에 상당히 넉넉한 체격을 가진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축구 선수에게, 그것도 부상 후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던 루크쇼에게 코미디언의 이름을 부르며 체격 문제를 공개 조롱한 것은 명백한 인격 살인이었습니다. 루크쇼는 카트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고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맨유 동료들조차 너무나도 가혹한 감독의 언사에 시선을 어디로 둬야 할지 몰라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무리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루크쇼의 눈을 쏘아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제임스 코든을 우리 팀 풀백으로 써야겠어. 저렇게 게으르고 몸 관리가 안 된 선수를 쓰느니 차라리 웃기기라도 하는 코미디언이 낫지 않겠어?
쇼, 내 몸 상태를 봐라. 내가 프로 선수라고 할 수 있나? 너는 축구에 대한 예의가 없어. 이 발언은 루크쇼의 영혼을 조각조각 부수어 놓았습니다. 프로 선수에게 몸 관리 실패를 지적하는 것은 전술적 지적과는 차원이 다른 공격입니다. 그것은 그 선수의 커리어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었죠. 일부 팬들은 루크쇼를 빅맥이라 부르며 조롱하기 시작했고, 무리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루크쇼를 깎아내렸습니다. 어느 경기 후에는 루크쇼는 내 몸과 그의 뇌를 합쳐서 뛴 것이다. 그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로봇에 불과하다라는 그건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루크쇼는 훗날 이 시절을 떠올리며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다. 훈련장에 가는 길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마음 같았다. 축구가 세상에서 가장 싫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무리뉴는 루크쇼의 자존감을 완전히 짓밟아 그를 팀에서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전쟁터에서 나약한 병사는 짐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무리뉴는 왜 손흥민에게도 이런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을까요? 손흥민은 루크쇼처럼 게으른 선수도 아니었고 몸 관리가 안 된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프리미어리그에서 손꼽히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무리뉴는 손흥민에게 경기 뛰기 싫으냐는 독설을 퍼부었을까요? 그 답은 무리뉴가 가진 거장의 잔인한 애정에 있습니다. 무리뉴는 루크쇼를 버리기 위해 독설을 했다면 손흥민에게는 더 거대한 괴물로 만들기 위해 독설을 했습니다. 무리뉴는 손흥민의 재능을 누구보다 높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기에 손흥민은 너무나도 K 예절에 익숙한 지나치게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수비수가 정강이를 걷어차도 미소로 넘기고 판정이 불리해도 고개를 숙이는 손흥민의 선함이 무리뉴의 눈에는 약점으로 보인 것입니다. 무리뉴는 손흥민이 가진 그 선함의 껍질을 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루크쇼에게 했던 것과 같은 날카로운 칼날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리뉴도 내심 두려웠을 것입니다. 루크쇼처럼 손흥민마저 무너져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무리뉴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손흥민이라는 보석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1000도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용광로가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독설가 무리뉴의 이면에는 이처럼 지독한 결과 중심주의와 선수에 대한 잔인한 시험이 공존합니다. 누군가는 그 시험에 떨어져 눈물을 흘리며 짐을 쌌고 누군가는 그 시험을 통과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루크쇼의 눈물은 무리뉴라는 남자가 가진 어두운 그림자였으며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손흥민과의 감동적인 반전 서사를 완성하기 위한 필연적인 대비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리뉴의 그 거친 손길이 어떻게 손흥민이라는 보석을 다듬어 갔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독설 뒤에 숨겨진 거장의 설계. 그것은 축구라는 이름의 드라마 중에서도 가장 자극적이고도 아름다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조제 무리뉴를 독설가 혹은 우승 청부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가 왜 그토록 날카로운 언어를 무기로 삼게 되었는지 그 뿌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무리뉴의 철학을 이해하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겪었던 그 모진 풍파의 본질을 깨닫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1963년 포르투갈의 세투발에서 태어난 한 소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리뉴는 축구 선수 출신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정작 본인의 선수 경력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는 3부 리그 수준의 선수였다고 인정할 만큼 재능의 한계를 일찍 체감했습니다. 24세라는 꽃을 피우기도 전인 어린 나이에 그는 축구화를 벗었습니다.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난 스타 플레이어들이 즐비한 축구계에서 선수로서 실패했다는 낙인은 그에게 거대한 결핍과 동시에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는 지독한 오기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체육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을 가르쳤고 바비 롭슨 감독의 통역관으로 일하며 명장들의 전술을 어깨너머로 훔쳐배웠습니다. 통역관 시절 그는 단순히 말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독의 의중을 파악하고 선수들의 심리를 분석하며 승리를 위해 필요한 언어의 힘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서 실력 하나만으로 살아남아야 했던 그 고독한 투쟁의 시간이 지금의 독설가 무리뉴를 만든 것입니다. 무리뉴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축구는 전쟁이고 라커룸은 전우애로 뭉친 요새여야 한다. 그는 전 세계가 자신과 자신의 팀을 미워하게 만들므로써 오히려 팀 내부의 결속력을 극대화하는 공공의 적 전략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늘 말합니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세상의 꼭대기에 올려놓겠다. 하지만 나를 의심하는 자는 내 요새에 머물 수 없다. 이런 무리뉴에게 손흥민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무리뉴가 지휘했던 이전의 팀들 첼시, 인터밀란, 레알 마드리드에는 소위 나쁜 녀석들이 가득했습니다. 드로그바, 테리, 에투, 라모스 같은 선수들은 경기장 안에서 맹수처럼 포효하며 상대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에서 만난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월드클래스의 실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정중했고 너무나도 착했습니다. 무리뉴는 고뇌했습니다. 이토록 선한 청년이 내가 생각하는 그 잔혹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정점에 설 수 있을까? 무리뉴는 손흥민의 선함을 약함으로 오해받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내뱉은 상대가 거칠면 뛰기 싫어하는 것 같다는 독설은 사실. 손흥민의 내면에 잠재된 스페셜 원으로서의 자질을 끌어내기 위한 아주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무리뉴의 철학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멘탈리티입니다. 그는 기술보다 정신력을 우위에 둡니다. 그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포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가 루크쇼를 그토록 몰아세웠던 이유도 루크쇼의 눈에서 승리에 대한 갈망이 아닌 안주하려는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손흥민의 눈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는 손흥민의 눈에서 타오르는 슬픈 투지를 보았습니다. 착한 성품 탓에 억눌려 있던 그 투지를 폭발시키기 위해 무리뉴는 스스로 악역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자신을 증오하게 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증오심이 경기장에서 골로 연결될 수만 있다면 무리뉴는 기꺼이 제자의 가슴에 못을 박는 스승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한 거장 무리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늘 고독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그의 독설을 비난했고 축구계의 원로들은 그의 매너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결과로 말했고 자신을 믿고 따라와준 제자들에게 우승컵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손흥민 또한 그 무리뉴의 고독한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커룸에서의 그 모진 비난이 사실은 자신을 팀의 진정한 리더로 인정하기 때문에 던져진 무거운 책임감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리뉴는 손흥민에게 단순히 축구 기술을 가르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손흥민에게 이기는 법, 그리고 전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전수하고자 했습니다. 손흥민은 한국 선수가 아니다라고 외쳤던 그의 말 속에는 인종과 국적의 편견을 넘어 세계 최고의 야수가 되라는 거장의 간절한 주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무리뉴라는 남자의 철학이 어떻게 손흥민의 발끝에서 기적으로 승화되었는지 그 전설적인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푸스카스 상에 빛나는 전 세계를 경악게 한 그날의 질주였습니다. 2019년 12월 8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잔디는 초겨울의 차가운 공기를 머금고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벌리와의 홈 경기. 이 경기는 조제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의 지휘봉을 잡은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라커룸에서 손흥민을 향해 독설을 내뱉으며 기강을 잡던 그 차가운 무리뉴가 전 세계 축구 팬들 앞에서 손흥민이라는 보석을 공식적으로 추앙하게 된 운명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전반 31분 축구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토트넘의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 선수는 처음엔 주변을 살폈습니다. 패스할 곳을 찾는 듯 보였죠. 하지만 마땅한 동료가 보이지 않자 그는 결심한 듯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수비수 1명, 2명, 3명. 벌리의 선수들이 마치 고속도로 위에 정지된 장애물처럼 보일 정도로 손흥민의 속도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무려 70m를 질주하며 8명의 수비수를 허수아비로 만든 뒤 터뜨린 환상적인 골. 전 세계 언론은 일제히 마치 마라도나나 메시를 보는 것 같다며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이 골의 전율한 사람은 벤치에 앉아있던 조제 무리뉴였습니다.
평소 득점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전술 노트를 만지작거리던 무리뉴였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펄쩍 뛰어오르며 환호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무리뉴는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기 전부터 싱글벙글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취재진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 아들은 오늘 이전부터 손흥민을 손날두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가 왜 손날두인지 전 세계에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은 전설적인 호나우두 나자리오가 바르셀로나에서 터뜨렸던 그 경이로운 골과 똑같은 장면을 재현했습니다. 무리뉴는 평소 누구보다 자존심이 강한 인물입니다. 자신의 제자를 평가할 때도 인색하기로 유명한 그가 축구 역사상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꼽히는 브라질의 호나우두와 손흥민을 나란히 두었다는 것은 엄청난 파격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라커룸에서 너는 경기 뛰기 싫어하는 것 같다며 손흥민의 자존심을 긁어놓았던 그 독설인 사실은 이 거대한 폭발을 이끌어내기 위한 심리적 기폭제였음을 무리뉴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리뉴는 기자회견 내내 손흥민에 대한 찬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내가 지도해본 선수 중 가장 환상적인 태도를 가진 선수입니다. 그는 겸손하고 성실하며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압니다. 사람들은 그가 아시아에서 왔다는 이유로 과소평가하기도 하지만 내 눈에 그는 국적을 초월한 세계 최고의 공격수입니다. 무리뉴는 손흥민이 가진 아시아 선수라는 보이지 않는 편견의 벽을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부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얼마나 위대한지 세상이 알아주기를 바랐고 그를 향한 비판이 생길 때마다 독설가다운 날카로운 혀로 제자를 방어했습니다. 재미있는 일화도 있습니다.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손흥민 선수가 매치볼을 챙겨 나가려 할 때 무리뉴는 장난스럽게 다가가 그 공을 뺏는 신용을 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무뚝뚝한 독재자였던 무리뉴가 손흥민 앞에서만큼은 친근한 삼촌 혹은 제자의 성장을 뿌듯해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또한 무리뉴의 이런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라커룸에서의 그 혹독했던 비판이 사실은 자신을 향한 무한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임을 벌리전의 기적과 스승의 뜨거운 포옹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무리뉴는 왜 손흥민을 이토록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무리뉴는 늘 승리 본능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본능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무리뉴는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을 지도하며 그들의 오만함과 부딪혀왔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의 말 한마디를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경기장에서 그대로 구현해내려 피나는 노력을 하는 손흥민의 모습에 무리뉴는 완전히 매료된 것입니다. 손흥민은 감독이 꿈꾸는 완벽한 선수입니다. 무리뉴의 이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벌리전 이후 무리뉴는 팀의 전술을 손흥민과 해리 케인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이른바 손마이너스케 듀오의 전성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무리뉴는 손흥민의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뒷공간 침투 전술을 설계했고 손흥민은 그 설계도 위에서 매 경기 골 폭풍을 몰아치며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독설가 무리뉴의 진정한 리더십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선수를 극한으로 몰아붙여 잠재력을 끌어낸 뒤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누구보다 뜨겁게 박수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리뉴라는 용광로 속에서 손흥민이라는 원석은 비로소 손날두라는 다이아몬드로 세공되었습니다. 벌리전의 70m 질주는 단순히 한 골의 의미를 넘어 독설로 시작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깊은 경외심으로 바뀌는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화려한 영광의 이면에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소통이 존재했습니다.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무리뉴가 손흥민에게만 건넸던 그 따뜻하고도 묵직한 비밀 메시지들 말입니다. 세상은 낮 동안의 무리뉴를 기억합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날카로운 독설을 내뱉고 심판에게 항의하며 상대 감독과 기싸움을 벌이는 투사의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훈련장이 어둠에 잠기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깊은 밤, 무리뉴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 그날의 경기 영상을 돌려보며 낮에 자신이 상처 입혔던 제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끝에는 언제나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라커룸에서 너는 경기 뛰기 싫어하는 것 같다는 모진 말을 내뱉었던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리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손흥민이라는 성실한 청년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손톱 자국을 남겼을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감독이었고 팀을 깨우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야만 했습니다. 무리뉴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어 손흥민에게 메시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오직 스승과 제자만이 공유한 비밀의 언어였습니다. 소니, 오늘 내 말이 아팠을 거라는 걸 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라. 내가 너를 혼낸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우리 팀에서 가장 강한 영혼을 가졌다고 믿기 때문이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다른 어린 선수들이 길을 잃지 않는다. 미안하다. 하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강해진 모습으로 훈련장에 나타나길 바란다. 이 짧은 문자 한 통은 손흥민 선수에게 구원이었습니다. 낮 동안 느꼈던 수치심과 분노, 내가 정말 겁쟁이인가라는 자책은 이 문자를 읽는 순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손흥민은 무리뉴가 자신을 단순히 공격 포인트나 올리는 기계가 아니라 팀의 정신적 지주인 리더로 대우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무리뉴는 손흥민의 기술이 아닌 그릇을 키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밤의 대화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리뉴는 손흥민이 경기에 골을 넣지 못하거나 컨디션이 저조할 때면 어김없이 따뜻한 문자로 제자의 멘탈을 어루만졌습니다. 때로는 축구 이야기보다 인생 이야기를 더 많이 건넸습니다. 사람들의 비판에 귀 닫아라. 너는 이미 최고다. 나는 내가 한국의 영웅을 넘어 세계의 전설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식의 묵직한 응원들이었습니다. 무리뉴는 왜 유독 손흥민에게만 이런 세심한 배려를 보였을까요? 그는 손흥민에게서 자신의 젊은 시절 결핍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주류 사회에 편입되기 위해 처절하게 싸워야 했던 자신처럼 아시아라는 편견 속에서 실력 하나로 유럽 정상에 선 손흥민에게 강한 동질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뉴는 손흥민에게만큼은 단순한 감독이 아닌 세상의 풍파로부터 제자를 지켜주는 거대한 우산이 되어주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무리뉴는 손흥민의 가족과도 깊은 교감을 나눴습니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며 소니가 이렇게 훌륭한 인성을 갖게 된 것은 부모님의 교육 덕분이라고 공식 석상에서 치켜세웠습니다. 이는 무리뉴가 제자의 실력뿐만 아니라 그 뿌리까지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무리뉴는 손흥민을 지도하면서 스스로도 치유받았습니다.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의 배신과 오만함에 상처 입었던 노 감독에게 손흥민의 순수한 열정과 변치 않는 예의는 축구라는 비정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찾은 마지막 안식처와 같았습니다. 이런 끈끈한 유대감은 경기장에서 텔레파시 같은 호흡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리뉴가 벤치에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손흥민은 감독의 의중을 단번에 파악하고 움직였습니다. 전술판 위의 바둑알이 아니라 감독의 영혼과 연결된 전사처럼 뛰었습니다. 무리뉴 체제에서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역대 최다 합작골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었던 원동력은 화려한 전술 이전에 바로 이 밤마다 주고받았던 뜨거운 신뢰와 비밀스러운 소통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들의 아름다운 관계를 시기하듯 서서히 먹구름을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팀의 성적은 요동쳤고 무리뉴의 리더십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의 동행을 강제로 멈춰 세우는 가혹한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따뜻한 문자를 주고받던 그 다정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아픈 추억으로 변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뉴가 떠나던 날 손흥민 선수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이제 조금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감독이 경질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었던 유일한 어른이자 독설 뒤에 숨겨진 뜨거운 사랑을 보내주었던 아버지 같은 스승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찬란했던 동행이 막을 내리는 축구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이별의 현장으로 가보려 합니다. 무리뉴가 떠나며 손흥민에게 남긴 마지막 말, 그리고 홀로 남겨진 제자가 감당해야 했던 슬픔의 무게를요. 2021년 4월 19일 토트넘 호스퍼의 역사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축구
인생에서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잔인한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와의 카라바오컵 결승전을 단 엿새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13년 동안 무관에 그쳤던 토트넘 팬들에게는 그토록 염원하던 우승컵을 들어 올릴 절호의 기회였고, 무리뉴 감독에게는 자신을 향한 비판을 잠재울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우승에 목말랐던 손흥민에게는 스승과 함께 시상대 맨 위에서 포효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약속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구단 수뇌부의 결정은 냉혹했습니다. 성적 부진과 팀 내부의 갈등을 이유로 조제 무리뉴 감독의 전격 경질을 발표한 것입니다. 축구계는 경악했습니다. 우승 청부사라 불리는 무리뉴를 결승전을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내쫓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훈련장에서 갑작스럽게 경질 소식을 접한 무리뉴는 묵묵히 자신의 짐을 쌌습니다. 평소 언론을 상대로 독설을 퍼붓던 투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독하게 런던의 안개 속으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손흥민 선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훈련장 한복판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라커룸에서 자신에게 독설을 내뱉으며 강하게 키우려 했던 스승, 밤마다 문자로 진심을 전하며 다독여 주었던 그 큰 산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손흥민은 무리뉴가 떠나는 길목에서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훗날 들려온 이야기에 따르면 손흥민은 무리뉴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야속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무리뉴는 그런 제자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는 떠나는 순간에도 제자의 마음을 먼저 챙겼습니다. 소니, 미안해하지 마라. 이것이 축구고 이것이 비즈니스다. 너는 여전히 세계 최고고 내 마음속의 우승자는 영원히 너다. 무리뉴는 짐 가방을 차에 실으며 마지막으로 손흥민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명문 클럽을 거치며 수많은 이별을 경험했던 백전노장 무리뉴였지만 손흥민과의 이별은 그에게도 유독 쓰라린 상처로 남았습니다. 무리뉴가 떠난 뒤 치러진 결승전. 손흥민은 경기 내내 스승의 빈자리를 실감해야 했습니다. 무리뉴가 설계했던 수비 전술과 역습의 날카로움은 무뎌져 있었고 결국 토트넘은 맨시티에 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 선수는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열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우승을 놓친 아쉬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감독님과 함께 이 컵을 들어 올리고 싶었는데 내가 더 잘했다면 감독님이 떠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자책 섞인 슬픔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무리뉴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제자의 오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훗날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니가 우승컵 없이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눈물 흘릴 자격이 없는 오직 웃을 자격만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내 커리어에서 가장 아쉬운 점 중 하나는 소니에게 우승컵을 안겨주지 못하고 떠난 것입니다. 독설가로만 알려졌던 무리뉴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는 떠나서도 손흥민의 가장 든든한 팬이자 가장 아픈 스승으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별 후 손흥민은 자신의 SNS에 무리뉴와 포옹하는 사진과 함께 절절한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내 기분을 설명할 단어를 찾기 힘듭니다. 당신과 함께 일해서 행복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미안하고 당신이 보여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빕니다. 이 게시물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무리뉴를 향한 비난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음에도 손흥민은 세상의 시선과 상관없이 자신의 스승을 끝까지 예우하고 존중했습니다. 이 가슴 아픈 이별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감독과 선수의 계약 관계가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무리뉴는 손흥민에게 강인함을 가르쳤고 손흥민은 무리뉴에게 변치 않는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손에는 함께 들어올린 우승컵이 들려있지 않았지만 그들이 나눈 유대감은 그 어떤 금빛 트로피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합니다.
때로는 무리뉴처럼 우리에게 모진 말을 내뱉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 이별이 너무나 갑작스러워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무리뉴가 보여준 이 눈물겨운 이별은 진심을 다한 관계라면 그 끝이 비록 슬플지라도 서로의 인생에 거대한 영양분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무리뉴라는 거대한 산이 사라진 뒤 홀로 남겨진 손흥민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그리고 멀리 떨어진 포르투갈에서 스승은 제자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까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어느덧 조제 무리뉴 감독이 런던을 떠난 지도 수년이 지났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이탈리아의 로마를 거쳐 현재 자신의 고국인 포르투갈의 명문 SL 벤피카의 지휘봉을 잡고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벤피카는 무리뉴 체제 아래에서 리그 무패 행진을 달리며 포르투갈 축구계를 뒤흔들고 있고 전 세계 언론은 다시 한번 스페셜1의 귀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아래 승리를 만끽하는 순간에도 무리뉴의 마음속 한편에는 늘 아련한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멀리 영국 런던에서 여전히 팀을 지키고 있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벤피카의 감독실에 앉아 종종 프리미어리그의 하이라이트를 챙겨봅니다. 이제는 토트넘의 주장이 되어 동료들을 독려하고 팀의 상징으로서 모든 책임을 짊어진 채 경기장을 누비는 손흥민의 모습을 볼 때면 노 감독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그는 주변 스태프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기 저 7번 보이지? 저 선수가 바로 내가 가르쳤던 가장 위대한 전사 소니야. 그는 이제 명실상부한 리더가 됐어. 무리뉴가 벤피카에서 보여주는 리더십 또한 손흥민을 가르쳤던 그 시절보다 한층 더 깊어지고 유연해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과거에 그는 오직 채찍질만으로 선수들을 몰아붙였다면 이제는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보듬는 법을 배웠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무리뉴의 이런 변화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끼친 영향이 적지 않다고 분석합니다. 독설과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끝내 진심을 보여주었던 손흥민의 순수한 태도가 차갑기만 했던 거장의 심장을 조금은 더 부드럽게 녹여놓은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스승에 대한 예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지도자를 물을 때면 주저없이 무리뉴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무리뉴 감독님은 저에게 축구 기술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쟁터 같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그리고 리더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 일깨워 주신 분입니다. 지금도 가끔 감독님이 라커룸에서 소리치시던 그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두 사람의 영혼은 축구라는 매개체를 통해 여전히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셈입니다. 최근 무리뉴 감독은 포르투갈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한 질문을 받자 눈시울을 붉히며 특별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소니를 혼냈던 것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나를 향해 보여주었던 그 신뢰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그는 내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을 때조차 내 전술을 믿고 뛰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벤피카에서도 그런 선수를 찾고 있지만 소니는 단 한 명뿐입니다. 그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이런 무리뉴의 진심은 바다를 건너 손흥민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벤피카의 경기 결과를 확인하며 스승의 승전보를 함께 기뻐하고 무리뉴가 위기에 처할 때면 조용히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독설로 시작되어 눈물로 끝났던 그들의 관계가 이제는 서로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영혼의 동반자 관계로 승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표본을 봅니다. 스승은 제자의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 악역을 자처하고 제자는 그 스승의 진심을 알아채고 보답하기 위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이별 후에도 서로의 성장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응원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비정한 프로스포츠 세계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아닐까요? 현재 벤피카는 무리뉴의 지도 아래 포르투갈 리그에서 압도적인 3위를 기록하며 우승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리뉴는 벤피카의 어린 선수들에게 종종 손흥민의 영상을 보여주며 교육합니다. 실력은 너희가 연습하면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소니가 가진 저 성실함과 스승에 대한 존중은 너희의 영혼에 새겨야 하는 것이다.
무리뉴에게 손흥민은 단순히 과거의 제자가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축구 철학에 살아있는 교본이 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들려오는 응원의 메아리. 그것은 조제 무리뉴라는 거장이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제자에게 보내는 마지막 헌사이자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기적을 향한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나긴 여정의 종착역으로 향합니다. 두 남자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독서를 마주했을 때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페셜 원 조제 무리뉴와 대한민국의 영웅 손흥민, 이 두 남자가 써내려간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군가는 무리뉴의 독설에 분노했고 누군가는 손흥민의 눈물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나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된 것은 단순히 축구장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네 삶에서도 매일같이 벌어지는 성장과 이해 그리고 진심에 대한 위대한 증명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무리뉴를 만납니다. 우리를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엄격한 부모님,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 부족함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직장 상사, 혹은 내 꿈이 불가능하다며 차가운 비수를 꽂는 주변 사람들까지. 그들의 말은 때로 손흥민 선수가 라커룸에서 느꼈던 것처럼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자아내기도 하고 루크쇼가 느꼈던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숨고 싶게 만드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비난을 비난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날카로운 독설 속에 숨겨진 스승의 기대치를 읽어냈습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무리뉴의 말을 단순히 자신을 깎아내리기 위한 공격으로만 받아들였다면 그는 결코 70m를 질주하며 전 세계를 경악게 한 손날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독설이라는 거친 포장지를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있던 너는 이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선수가 되어야 한다는 스승의 간절한 주문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손흥민과 무리뉴의 관계에서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나를 향한 쓴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처 입고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그 쓴소리를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담금질로 삼을 것인가. 무리뉴라는 용광로 속에서 손흥민이라는 원석은 비로소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 용광로에 뜨거운 열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전 세계가 추앙하는 월드클래스 캡틴 손흥민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것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결코 다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뚝뚝했고 공격적이었으며 때로는 오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밤에 도착한 비밀 문자 한 통처럼 그의 독설 뒤에는 늘 제자를 향한 묵직한 책임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무뚝뚝한 겉모습 너머에 있는 스승의 외로운 진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리뉴를 실패한 감독이라 손가락질하며 내쫓을 때도 손흥민만은 끝까지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심과 진심이 부딪힐 때 생기는 그 거대한 에너지는 우승컵이라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보다 훨씬 더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는 법입니다. 이제 무리뉴는 벤피카에서,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각자의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그들이 공유했던 그 뜨거웠던 시간들은 이미 역사가 되었습니다. 무리뉴는 손흥민을 통해 무조건적인 신뢰의 가치를 배웠고 손흥민은 무리뉴를 통해 강인한 리더의 품격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향해 쏟아지는 그 비난이 사실은 여러분이라는 보석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신이 보낸 가장 거친 정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손흥민 선수처럼 그 고통을 견디고 실력으로 증명해 내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전성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나를 아프게 했던 그 독설가에게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무리뉴와 손흥민, 이 두 남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축구 이상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손흥민은 한국 선수가 아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선수다라고 외쳤던 무리뉴의 사자후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가로막는 세상의 편견과 한계를 깨부수고 비상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감동 보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만의 전쟁터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을 수많은 소니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긴 서사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무리뉴 감독의 독설과 손흥민 선수의 눈물, 그 속에 감춰진 위대한 우정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정성 어린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 제작진에게는 새로운 감동을 찾아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세상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따뜻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감동 보따리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적실 수 있는 더 깊고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손흥민 선수처럼 당당하고 무리뉴 감독처럼 확신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